안녕하세요. 웹툰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광장이라는 웹툰 내용이 드라마로 각색이 돼서 다시 한번 또 드라마 속의 코너로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주말 내내 봤는데요. 다른 내용보다는 아킬레스건 파열이 과연 일반인에게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또 어떠한 운동 능력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짧은 지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 발목은 크게 움직임이 발목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과 발목을 내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을 때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걸을 때는 발목이 뻣뻣하게 굳은 상태에서 이루어 걷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들어서 앞쪽 발이 땅을 지면에 닿으면서 추진력을 갖고 반대쪽 다리로 지탱한 상태에서 이 다리를 들게 되고 이 다리가 땅에 착지를 하기 위해서 발목을 들어주고 그래서 뒤꿈치부터 다시 땅에 닿고 공중에 들어왔을 때는 아킬레스건의 힘이 풀리면서 발을 갖다 들어 올리게 되는 다리 쪽에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일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땅에 내딛었을 때는 뒤꿈치부터 땅에 닿았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아킬레스건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킬레스건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걸음은 발자국을 떼거나 그럴 때 뒤꿈치를 드는 게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신속한 움직임이나 신속한 걸음걸이가 힘들어지고, 두 번째는 달릴 때는 훨씬 더 이 첫 발바닥에 추진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것도 되질 않겠죠. 일반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잘리면 보행을 하는데 천천히 걷거나 그럴 때의 이상보다는 운동활동이나 빨리 걸을 때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내내 이제 소지섭 씨가 한쪽 아킬레스건이 자른 상태로 이제 움직임을 하는데 의학적인 자문을 받아서 고증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신 티는 나요. 확실히 저는 듯한 느낌은 확실히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워낙 전투력 만렙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싸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 의미는 없긴 한데, 붕대를 감는 게 이제 단순히 압박의 개념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발목 붕대를 감을 때 팔자 형태로 감아서 발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감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뒤꿈치를 들면서 밀려 그럴 때 원래는 아킬레스건이 잡아주면서 당겨주면서 뒤꿈치를 들어야 되는데 붕대가 대신 이를 조금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기대하에 또 설정상으로 그냥 움직이면 그러니까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붕대로라도 감아서 움직이려는 설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이거 자체로 운동 능력을 갖다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보를 관통하는 장침 같은 걸로 이제 양보를 찌르는 장면이 아주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볼 쪽으로는 그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신경들이 근데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장침이나 침이 그 신경을 정확하게 뚫는 일은 정말 힘들 것이고, 그냥 잔인한 장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침을 뽑고 내부와 외부를 잘 봉합만 한다면 기능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씨름을 하거나 운동선수들에서 이런 스포츠 손상이 간간히 생기는 경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무릎은 뒤로 이렇게 구부리는 형태가 되는 관절 모양을 갖는데, 이게 거꾸로 앞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꺾이는 거는 이제 프로레슬링 이런 니바라고 하죠. 반대로 꺾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 문제는 무릎 안에 인대나 근육들이 많이 파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다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데, 그 무릎 뒤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꺾인 정도가 과도해서 만약 신경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끊어진 경우에는 정말 위급하고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를 꺾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나이대의 사람이 그런 손상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의 여부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정도에서 그렇게 꺾여진 거는 안에 있는 인대들만 다 재건을 한다면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사람의 몸을 갖다가 다 박리를 해서 구조들을 열어보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도끼든 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흉기든 이런 것들이 사람 몸을 침범을 했을 때 단순히 찔린다고 해서, 아니면 베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죽거나 생명의 위험을 받는 상태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외부에 있는 흉기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몸 안에서 중요한 장기 아니면 혈관 등을 갖다가 손상을 줘서 파열이 됐을 때 과다 출혈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 위쪽 갖다가 이제 내려치는 일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몸을 보호하게끔 수학적 구조가 그렇게 진화를 해왔고 발달을 해왔거든요. 어깨는 일단 가장 쇄골이라는 뼈가, 그 쇄골 바로 아래는 큰 정맥이 있고 그 바로 아래쪽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쇄골이라는 지지대 뼈가 하나 생겨져 있는데, 어깨뼈를 내리칠 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장기들을 뼈라는 것들이 일단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뼈가 깨질 정도로 엄청난 큰의 힘과 뼈를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장기까지 깊이 박히지 않는 이상은 사람 생명의 위협이 들어가지는 않고, 얼마나 아픈 걸 참고 견디느냐 하는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시 말해서 어깨를 찍었다? 그렇다가 바로 죽는다? 못 움직인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대부분 그런 도끼든 그런 것들이 사람 손으로 내려칠 때는 뼈를 갖다 바로 한 번에 부러뜨리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대개 뼈에 박히거나 하는 식으로 일이 끝나기 때문에. 또 목도 마찬가지로 사람 목을 손상을, 칼이나 도끼 같은 걸 손상을 받을 때 잔인한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동맥을 정확하게 자르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목뼈나 아니면 목 주변에는 또 승모근이라고 하는 두꺼운 근육들이 있거든요. 근육에 박히는 경우에도 칼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은 희한하게 이런 외상에 대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게끔 다 구조가 돼 있고, 그걸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눈은 사실은 뭐 안과 선생님들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물주머니 안에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하나 떠 있는 구조거든요. 눈을 갖다가 그걸로 찌를 경우에는 그 물주머니가 터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구가 폭발된다고 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 복구하는 거, 안구 이식 수술을 받는 거 외에는 그 정도 손상은 실명을 하게 되지, 그 복구해서 다시 자기 시력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것도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았는데, 손바닥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는 뼈만 남겨놓고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뼈들이 이렇게, 우리 해골들 모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뼈를 갖다가 움직이게 해주는 거는 필 때는 손가락을 피는 신전근, 구부릴 때는 손가락 구부리는 굴곡근이 나란하게 계속 길이 지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이 찌르는데 이 손가락 뼈와 손가락 뼈 사이에 칼이 이렇게 관통이 된다 하면은, 그럼 당연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힘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주먹 쥐고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 힘줄을 다 끊어버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먹 쥘 수 있는 힘줄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못 쥐겠죠. 그거는 칼이 방향에 따라서 그 일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보면은 드라마상에서는 칼이 손바닥을 관통한 상태에서도 주먹을 쥐는데, 관통을 한다는 얘기는 뼈와 뼈 사이에 연부 조직만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지만 싸움의 신인 경우에는 주먹 쥐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넥타이를 감고 싸우는 거는 어쨌든 그 손상을 입은 부위의 근육이나 이쪽이 계속 열어진 상태로 하면은 피도 계속 나고 힘을 주는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압박을 해주면은 지혈도 멈출 수 있고, 근육을 갖다가 압박한 힘으로 꽉 잡아주니까 근육 힘 쓰는데도 조금 도움이 돼서 아마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わかるんだな。これを抜いたら死ぬって。
이건 정말 일단 실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목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응급실에 근무할 때도 자상해에서 칼을 갖다가 배에 찔려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목 같은 데 찔러 들어오는데 환자가 지금 당장 돌아가시지는 않고 위급한 상황은 신체 지원과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그걸 함부로 뽑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그게 만약에 혈관을 뚫고 들어가거나 신경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거 칼 자체가 혈관을 뚫고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피가 더 나는 걸 막아주고 있는 작용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준비도 되지 않고 그 칼을 갖다 뽑거나 할 경우에는 그 뽑은 자리에서 과다출혈이 나서 그때는 정말 생명 위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주변에서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철근 같은 것이 배를 갖다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사고 나신 분들이 있는데, 이 환자를 옮기자고 뭐 철근을 갖다 어거지로 뽑거나 하는 일은 절대 있으셔도 안 되고,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분들이 환자를 이송해 올 때는 그 철근 긴 거를 갖다 뽑아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철근 몸 앞뒤로 해서 그 철근만 자르고 철근 꽂혀 있는 대로 대부분 응급실로 환자를 모셔오십니다.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황에서 뽑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손가락 길이는 그 사람들마다도 길이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뼈의 길이 자체도 같은 손가락 5개 중에서 사이가 다 다르거든요. 일자로 쭉 지나가서 자른다 하면 반드시 관절을 자르는 게 아니라 뼈에 걸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거는 드라마상에서 재미를 위해서 만든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머리 중에서 시상하부라는 것이 목 뒤쪽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의 호흡을 담당하는 중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상하부가 손상을 당하면 환자는 자발호흡을 하고 숨을 안 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숨을 안 쉰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시상하부에 손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쪽을 찌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칼이 머리 안으로 들어가거나 할 때 뇌에 손상을 주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턱뼈의 가운데 쪽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뼈가 없이 살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칼이 뼈에 걸리지 않고 찌를 수 있는 가장 쉬운 부위이기도 하고, 시상하부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찌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는 목뼈가 있거든요. 목뼈에 걸려서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쪽 위쪽 머리 쪽으로는 두개골 엄청 두껍거든요. 두개골은 사람이 흉기를 쓰잖아요. 빡대기. 피부에 칼이 닿는 순간부터 아프죠. 아프지만은 워낙 흥분된 상태고 정신이 거의 나가 있다시피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절단된 상태를 보고 나서도 놀래서 통증을 그때서야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뱀이나 도마뱀에서 있는 일이지 사람은 닿는 순간 아픕니다. 이것도 설정. 어쨌든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설정 삼아서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의학적인 자문을 받아서 좀 비슷한 일을 흉내낸 것도 많은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드라마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 일반 모든 분들한테 보시라고 권할 수는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던하게 볼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드라마 광장은 그 웹툰에서의 얘기는 결국은 처절하게 살아온 어떤 한 남자가 자기 동생의 죽임으로 인해서 본인이 동생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던 걸 갖다가 동생의 복수를 해서 모든 걸 다 뒤엎어버리는 전반적인 형제 우애를 따지는 드라마긴 한데, 웹툰에서 시작하다 보니 사실적이 아닌 부분을 과하게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단순한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는 드라마로 볼 수 있고, 드라마에서 감동 뭐 이런 거는 보기 쉽지 않을까, 그냥 재밌게 보는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 시청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만 19세 이상만.